그래서 그런 해석을 우려해가지고 그러니까, 아예 예.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그냥 세기를 박자 이런 취지 같은데 제가 그래서 개정안을 봤어요. 형사소송법 306조에 이 같은 규정을 그렇죠. 신설한다는 건데 이거 보면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. 이렇게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306조가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게 이게 심신미약자, 심신상실자의 공판 절차 정지인데 거기다가 대통령 당선을 생뚱맞게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. 조금 이렇게 우겨는 느낌이 아니 있어요. 법안을 예. 누가 발의했죠?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을까요? 아니 이거는 거기다 넣으면은 이게 대통령 김용민 의원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갖다 놓은 예, 건데 예. 여기서 보면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, 의사 능력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아니면 아플 때 재판 나올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정지해 주는 거지. 이걸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건 아니거든요. 예. 대통령 5년을 정지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그렇죠. 길게는 정지를 안 해요. 근데 생뚱맞게 여기다가 대통령의 당선을 마치 심실상실자와 같이 비슷하게 갖다 정지를 해놓은 거예요. 변호사님은 언론이나 이런 다른 국회에서도 다들 지적하지 못하는 걸 다 짚어주시는데 네. 그럼 지금 그냥 김용민 의원이 스카우트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? 법만 봤습니다. 그죠? 법만 봤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 대통령에 네.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. 제가 네. 봤을 때는 뭐 이 이제 김용민 의원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헌법에서 보장받은 권리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네. 이렇게 재판 절차까지 정지하는 걸로 넣었다. 위임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 형사소추를 단지 형사상 소추 기소권만을 행사하는 걸로 본다면 재판 절차 상관없이 이거는 헌법을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. 예. 거기다가 특정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혜적 법률, 수혜적인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분적 법률이에요. 네. 그러면은 뭐 그 평등의 원칙. 네.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. 예.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. 대통령에게 아주 이례적인 그렇죠. 특혜를 주는 네, 특혜 법이기 주는 거죠. 때문에 네.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. 네. 그런데 그런 아주 법률적으로 네. 잘못된 지적 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.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네. 결국은 다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대통령 임기 오늘 시작됐잖아요. 네. 대통령이 지금 이미 진행되던 재판 대통령 임기 중에 일부라도 받게 될까요? 아니면 아무것도 다 안 받고 재판은 다 정지되고 5년 동안의 재판과는 완전히 자유롭게 훨훨 날 수 있게 될까요? 어느 쪽일 거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? 저는 계속 이게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. 아. 민주당은 법률을 통해서 계속 보호하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헌법재판소나 뭐 이런 데 통해서 그 법률을 무력화시킬 것이고 법률이 위헌적이다. 예, 그러면서 계속 임기 동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헌재에서 지금 예. 구성이 네. 어차피 또 빈 2명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좀 또 이따 한다고 지명할 지금 텐데. 속보 났어요. 그러니까요. 좀 이따 지명한다고. 그러면 위헌은 아시다시피 탄핵과 마찬가지로 5대3. 9명 중에 네. 6명이 네네. 위헌이라고 그렇죠. 해야 되는 건데 6명이 이 법은 이를테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한테 특혜가 너무 과도하니 위헌입니다. 이런 판단이 나올까요? 항상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죠. 거기에 뭐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간다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불가항력인 거잖아요. 앞서 네. 이건 위헌적 법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근데 어쨌든 내일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. 이 법은 거부권이 행사되진 않겠죠. 당연히 통과되겠죠. 네,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 통과되죠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5년 임기 채우는 거죠. 뭘 어떻게 돼요? 누군가 정의로운 분이 누군가가 이거는 이제 위헌 법률 네. 심판 젠청을 하거나 그렇죠. 헌법소원을 제출해서 이 법률안이 막을 위헌이다 거고.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은 네. 다시 재판 진행하는 거죠. 근데 법률이 이 조항이 무효일 때 다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지금 헌재 구성 네. 앞으로 곧 될 구성을 저희가 예측해 보면 그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쉽진 않아 보이잖아요. 아까 법관, 네, 헌법재판관의 양심을 믿는다고 네, 말씀하셨지만 예. 저는 이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진행이 다 됐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모든 증거자료는 다 나왔어요. 결과만 판단하면 되거든요. 네. 그거를 왜 정지를 시켜요? 판단만 하면 되는 그냥 판단만 남은 것인데. 결과만 내놓으면 되는데 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아. 법정이면 선고형 정해가지고. 네. 근데 이거는 그냥 봐주기식 법률안 개정안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저희 같아요. 원은자 변호사님께서는 방심위 출신으로서 가장 엄격하게 네. 객관적인 단어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, 법률적인 판단만 하셔서 이 원은자 그냥 변호사님의 제- 발언은 누구도 지적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방심위에 계셨었나요? 그렇죠? 언제부터 아니요, 계셨죠? 아니에요. 네.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있었어요. 와 그래요? 그럼 거의 어. 방심위계의 뭐 고조선이네요. 잔뼈가 굵으셨네, 시조세, 방심위에서. 시조세. 네.
변호사님도 네. 이렇게까지 문제를 짚어주시면 이거는 아니, 우리가 이거는- 이제 앞으로 언론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이거는 제가 그냥 변호사로서 짚어봐야 저의 되겠네요. 의견일 뿐입니다. 법률가로서의 예, 의견이다. 예.